검찰청 폐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진짜 정의로운 사법체계를 만들려는 움직임일까요? 아니면 실효성 없는 사법 공백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의결 직후 일선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했지만 수사권 조정대처럼 줄사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망가뜨린 대가라는 반응도 나왔는데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보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안타깝다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검찰 내부 반발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법안 통과 전 사태에 책임이 있는 지휘부가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불송치 기록에 대한 사법 통제의 약화와 보안 수사권 기능 박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국회 의결 직후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반발성 사의 표명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체념하는 기류가 커 보입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대다수 검사는 자포자기 상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통령 재임 때까지 정치 검찰에 대한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커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최근 새로 임명된 법관 153명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14명에서 크게 늘어 검찰청 이탈이 진행 중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정적 사냥과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아온 적은 없는지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사 기소 기능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어제 저녁 6시 반쯤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 통과를 막아섰는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여권이 24시간이 지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검찰개혁 법안은 찬성 174표, 여권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역대 최장 17시간 12분 동안 토론을 이어갔는데 이번 개편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폭등한 수사 지연의 문제를 고친다. 수사 지연은 피해는 누구한테 가냐? 가장 힘없는 국민에게 간다. 여기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응원봉을 들고 연단에 올라 검찰 개혁으로 수사는 오히려 더 빨라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권마다 공작하는 검사 없애고 수사 잘하는 검사, 수사관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수사가 빨라진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분리와 기후에너지부 등 다른 부처 개편안도 담겼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고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갑니다. 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해 산업부가 맡았던 에너지 업무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다만 검찰청의 수사기소 분리는 1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검찰청이 실제로 문을 닫는 건 내년 9월이 될 전망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수사, 정치적 기소라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검찰이 검찰 출신 대통령의 몰락에 이어 78년 만에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검찰이 모두 가지고 있던 권한 가운데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분리됩니다. 지난 2013년 간첩으로 몰려 구속 기소된 북한 이탈 주민 출신 유우성 씨.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과거 기소유예했던 사건까지 가져와 유 씨를 또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복 기소라는 비판이 일었고 대법원은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이번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겐 줄줄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돈을 댄 전주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검찰.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녹취가 나왔고 김 씨는 결국 법정에 섰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필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관련 정보가 알려질 필요도 있습니다. 수사권을 쥔 채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이처럼 억울한 이에겐 한없이 날카로운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다가도 권력 앞에선 한없이 무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78년 만에 검찰 해체 작업이 공식화됐습니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나뉘는 게 골자입니다. 실제로 검찰청이 문을 닫는 시점은 내년 9월이 될 예정인데 법무부는 1년의 유예기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이른바 권수원복을 내걸며 한동훈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확대해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검찰청법에 있는 부패, 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찰청 폐지가 안타깝다면서도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상정돼 통과되기까지 검찰 내부방에 반발하는 글은 거의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지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소청을 법무부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신설해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명품백 봐주기 수사 같은 검찰의 수사권 악용은 물론 공소권 남용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간과하기 어려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린 거인 행안부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중수청 신설 이유 중 하나는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나 마약범죄 분야에서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 보존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달리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더 이상 검사라는 직명을 쓸 수 없고 수사관 신분이 돼야 합니다. 검사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커서 중수청 지원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 벗으면 대부분 다 변호사로 나가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그 상황인데 소위 능력 있는 검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나 기능 충돌 등 상당 기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고언들입니다. 어제 사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되면서 78년 만에 검찰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막 이렇게 고발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으니까 또 이제 생각이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저는 정말 지난번에 8.15 80주년에 만세를 부른 것처럼 어제 또 크게 또 만세를 정말 전철 안에서 외쳤고요. 대한민국이 더욱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가는데 아주 큰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대한민국 검찰이 폐지된 것은 검찰의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자업자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 스스로가 검찰을 폐지한 거라고 생각하지 저희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필 규정이었다. 결국은 검찰의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위해서 거기에 영합했던 검찰의 최후의 운명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스스로 자성하고 네.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 그럼요.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폐지까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정치판사 악인전에서 처음으로 이제 짚어볼 인물은 조희대 대법원장. 네. 맞죠? 맞습니다. 사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공수처에 지난번에 사세행에서 고발을 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그 대선판을 아주 크게 흔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게 4월 4일이었죠, 올해. 그 이후로 가장 그 윤석열의 파면 그 버금가게 국민들이 가장 크게 관심 가졌던 사항은 이 대선에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 지금은 대통령이 되셨지만 과연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주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길이 남을 정치적 아주 의도된 판결을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무죄 판결을 2심에서 받은 것을 대법원에서 무리하게 파기환송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6월 3일 대선까지 온갖 썰이 난무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혼란이 극도로 왔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는 우연이 아니다. 매우 의도된 사법 쿠데타라고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 이하 7명을 공수처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우연이 아니다. 의도된 사법 네. 쿠데타다 이렇게 말씀해 맞습니다. 잘 주셨는데 아시겠지만 공무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거에 개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직무를 남용해서 직권을 남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선판에 개입을 하고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선거에 개입을 했다라고 보고 직권남용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조항 위반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올해 전부 다 이루어진 일인데 맞습니다. 2심에서 이재명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죠. 네.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올해 3월에 무죄가 이제 판결이 3월, 났는데 예, 맞습니다. 3월 26일 날. 네. 바로 검찰이 다음 날 대법원에 상고를 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에 네. 오전에 네. 대법원 2부에 배당이 되는데 네. 조희대가 네. 오후에 바로 맞습니다.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난 날을 5월 1일로 보지 않습니다. 4월 22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갑자기 대법원장이 전원회부처에 회부하자마자 그날 당일날로 전원회부처를 바로 곧바로 개최하고요. 예. 그리고 그 전원합의체 이틀 뒤인 4월 24일 날 곧바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틀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리고 이 기록이 7만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라는 게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아무리 속독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4월 22일부터 4월 24일 투표할 때까지 한마디 유무죄냐라는 중대한 투표할 그러니까 때까지 말입니다. 예. 7만 쪽을 이틀간에 이거를 읽는 거는 그건 사실상 인간이 아니고요. 예. AI조차도 아마 소화내기 어렵지 않을까. 한마디로 신적인 일을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니까 규정도요.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는 규정이 아주 엄격한데 이게 과연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사실상 규정을 아주 그 대법원장이 조희대가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아하. 그래서 직권을 남용해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을 파기환송하는데 아주 어떻게 보면 초스피드로 이것은 매우 의도되고 뭔가 거대한 음모가 깔려 있었다.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지 않습니까? 그 조희대가 결국은 직위원을 통해서 저희는 했다고 보는데 이런 일련의 그리고 한덕수가 바로 출마 선언을 해요. 그 무렵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결 동작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네. 날짜별로 보면 22일에 이제 전원합의체 회부를 한 이후에 네. 24일에 곧바로 표결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 결과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죠. 그리고 29일에 선고일 지정 공지를 하고 네. 4월 29일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날 한덕수가 대선에 나가겠다고 맞습니다. 출마 선언합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제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이런 무리한 일을 강행하는 그 배후에 뭔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저희는 조희대가 아무리 혼자서 이런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컨대 그 구속 취소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을 3월 7일 날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한 것부터가 저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부터가 다 잘 짜여진 일종의 시나리오, 각본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의 하나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의 연결 동작인데 윤석열을 지기현이가 구속 취소하고 심우정이가 거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이의제기하지 않고 그리고 이 조희대가 받아서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낙마시키려고 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그거와 맞물려서 또 한덕수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대선 출마를 하는 네. 선언을 하고 이것들이 어떻게 다 우연의 일치라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저는 내란 특검에 이 사건이 이첩이 다행히 됐어요.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 정권 연장 시도라고 저는 명명을 합니다. 조희대가 이 내란 정권 연장 시도 즉 윤석열을 구속 취소하고 그리고 파기환송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그리고 한덕수를 옹립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 일련에 연결된 하나의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 7명이 다 한 팀으로 원팀처럼 움직였다라고 해서 공수처 고발했고 지금 아까 다시 고발장 한번 띄워주시면 그 7명이 누군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윤석열, 한덕수, 그다음에 김주현 민정수석이죠. 그다음에 조희대 대법원장, 그다음에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기현 판사, 그리고 이 서석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다 서울대를 나오고 또 김앤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 김앤장 커넥션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7명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을 석방시키고 그리고 조희대가 이재명을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파기환송하고 그리고 한덕수는 거기에 부응하듯이 결국은 출마 선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7명이 어떻게 보면 잘 짜여진 공모로 인해서 진행했다. 일종의 내란 정권 연장 음모였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했고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특검에서 지금 현재 이첩돼서 수사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내란 정권 연장을 기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란 특검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이라면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사법부와 또 당시 이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윤석열, 한덕수 이런 인물들이 손을 잡고 맞습니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한 그런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상의 저는 사법 쿠데타 정도가 아니라 국가 전복 기도고요. 내란 정권을 사실 한덕수가 만에 하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들의 이런 어떤 기도 때문에 만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고 한덕수가 됐으면 어떤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란 특검은 물론이고 3대 특검 없고요. 또다시 아주 그 윤석열의 대리청정 같은 이상한 형태의 정부가 시작돼서 온 국민이 신음하는
끔찍한 현실이 지속될 거로 생각하고요. 정말 다행히도 이런 조이대 사법 쿠데타를 저지하고 우리 국민들이 결국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우려가 되는 게 내란 특검으로 지금 수사 대상이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첩이 된 건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네. 지금 잘 아시지만 형사사법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든 수사기관은 고발 사건의 피고발인, 즉 고발을 당한 자는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소송법상 곧바로 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조희대는 저희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미 피의자, 피고발인이자 피의자예요. 얼마 전에 심우정의도 내란 특검에 출석할 때 신분이 피고발인 신분이다. 예. 그 사건 저희가 고발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도 고발을 분명히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2번이나 당했기 때문에 피의자, 피고발인이고요. 반드시 피의자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사건이 또 이첩이 돼서 내란 특검에서 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도 뭐 법 앞에 평등이지 않습니까? 예외할 수 없습니다. 뭐 배법원장이라 해서 고발 안 당하라는 법도 없고 고발 당했기 때문에 반드시 피의자로 수사 대상으로 보아야 됩니다. 네. 예. 일단 지금은 피의자인지 피고발인으로 보고 있는지 특검이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아무튼 확실한 건 피고발인 7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도 해봐야죠. 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구속 취소 네.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이제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 접대를 받았었다. 맞습니다. 뭐 이런 네. 의혹이 있었는데 대선 직전에 그렇죠. 근데 네, 관련해서 55일,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다시 한번 복귀 드리지만은 5월 15일 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제기를 했고요. 그 사진 지금 뭐 사진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말 충격적인 예. 지기현이 룸사롱에서 결국은 사진을 찍은 것이 다 온 국민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이 사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마치 윤리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조사 등을 하고 지기현이 소환조사를 해서 뭔가 지기현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것처럼 굉장히 우리 국민들은 그런 걸 기대했는데 근데 거의 넉 달 가까이 대선이 끝난 지가 언젠데 지기현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 2만 명이 넘는 청원을 받아서 지기현에 대해서 징계를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가 대법원장에게 국민 2만 명이 넘는 분들과 함께 단체로 저희가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요지부동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어젠가요? 지기현 이 룸사롱 의혹을 비로소 이제 외부 감사기관에 회부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때까지 넉 달 동안 정말 이 조희대는 지기현이를 거의 비호하듯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희대를 또 다시 지기현에 대한 별다른 인사조치 취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비호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수처에 또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요거는 따로 하신 건가요? 네, 그러면? 따로 했습니다. 예.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면 네.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는 맞습니다. 예, 관련해서 이제 직무 배제와 감찰이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 네. 사실 이거 관련해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제대로 조사를 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문점을 갖고 계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감사위로 넘어간 그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표님은?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모든 게 다 법과 절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제가 이 사안을 제가 보니까 법관 징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법관 징계법. 예. 거기에 명백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관 징계법 제2조에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는 명백히 법관의 징계사입니다. 자, 여기 분명히 법관 징계법 제2조에 그렇게 써 있죠. 1.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할 경우. 2.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자, 여러분, 지금 지기현이의 룸사롱 의혹이 터진 것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리고 법원의 위신을 추락시킨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정말 일반 국민 누가 봐도 법관 징계 사유가 맞잖아요. 예. 그러면 이 법에 따라야죠. 도대체 왜 대법원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법 체계를 수호할 책임이 있고 법 체계 사법 시스템을 운영하는 이런 그 최고의 기관에서 왜
법관 징계법이라고 하는 이런 명백한 법이 있는데도 왜 직위원회를 법에 따라서 조치하지 않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저는 이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정치 판사 조희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윤리감사관실이 이거를 4개월이나 잡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 직위원회가 사실 지금 국민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내란 재판을 맡고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재판도 잘 아시겠지만 직위원이 지금 이 내란 세계 윤석열을 풀어준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내란 재판이 초창기부터 너무 이상했습니다. 방송도 중계 허락 안 했고요. 또 윤석열을 특혜를 줘서 지하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인정신문도 자기가 대신해 주고요. 온갖 특혜를 다 주다가 결국은 비공개까지도 하기도 했고요. 이제 거기까지도 모자라서 이제는 침대 축구, 즉 내란 재판이 지금 할 게 되게 많은데 일주일에 한 번 부르다가 이제는 급기야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지금 완전히 지금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이렇게 아주 느슨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했다가는 12월은커녕 내년 12월까지도 끝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은 이것은 직위원회의 어떤 그런 의도된 것도 있지만 이 조희대를 비롯한 이 사법부가 이 윤석열을 제대로 단죄할 의지가 있는지 저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본인의 이 권한이라든지 본인의 위치를 조금 더 상기시키는 듯한 의도가 있는 맞습니다. 예, 그런 멘트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신임 법관 어떻게 보면 거기 이제 뭐 신입 환영식 같은 건데 거기에서 아주 굉장히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무슨 지금까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수호한 최고의 대법원장인 것처럼 그렇게 아주 그냥 얘기를 했는데 저는 재판 독립을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조희대 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본인이 재판 독립을 가장 훼손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으면서 무슨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논할 수 있는지 저는 완전히 본인 스스로가 물러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재판 독립의 첫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정부 조직법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향후 형사사법 시스템이 공백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취재진은 오늘 일선청에서 근무하는 검사 여러 명에게 입장을 물어봤는데 이 법안 통과는 정해진 수순이었다면서도 아쉬움과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검사는 개혁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검찰은 형사사법체계의 중요한 축인데 한 번에 무너지게 만들었다고 했고 부장검사는 사법 시스템이 망가질까 걱정스럽다며 현 상황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지연과 사건 암장 방지, 조속한 권리 구제 등을 고려할 때 이 보완 수사권을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여권에선 반대 의견이 우세합니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중수청으로 넘기는 구체적인 방법과 인력 배치 문제 등도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다 대공소청 등 검찰 명칭 변경까지 이 세부 사안 논의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검사들의 불만 표출과 대거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